매일 아침 파랗게 질린 코스피 계좌를 보며 언젠간 오르겠지 기도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희망 고문은 이제 끝내셔야 해요. 월가 트레이더의 시각에서 본 코스피는 지금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붕괴의 초입에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매크로 데이터와 내 돈을 지키는 완벽한 환승 전략을 전부 공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읽으려면 여의도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최근 중동의 화약 고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멱살을 잡혔어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며 폭등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잠잠해지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물가가 뛰니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끈적한 고금리를 무기한 유지하려 하고 있죠. 그 결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고 전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고금리를 빨아들이는 이 잔혹한 사이클 속에서 기초 체력이 무너진 한국 증시는 가장 먼저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원달러 환율의 폭등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강달러 기조가 고착화되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환차손을 입게 돼요. 주식이 오르더라도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니 달러로 환전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내다 팔고 짐을 싸서 떠나는 겁니다. 이 엑소더스를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확 올려서 원화의 매력도를 높여야만 해요.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단 0.25%도 올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1,900조 원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이 연쇄적으로 폭발해버리기 때문이죠.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다 죽고 안 올리면 환율이 폭등해 외국인이 도망가는 이 완벽한 외통수 상황이 코스피의 구조적 하락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팩트입니다. 환율과 금리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코스피 폭락의 또 다른 근거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쓸어 담는다고 떠들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반도체 착시 현상입니다. 이단 두 개의 거대 반도체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30% 가까이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아주 위태로운 구조예요. 이게 왜 치명적일까요?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거나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으로 수출길에 조금만 금이 가도 나머지 수백 개의 내수 기업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코스피 지수는 폭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작은 충격 하나만 터져도 국가 경제의 척도인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나는 극단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 거대 자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높고 한 가지 섹터에 몰빵된 테마주 같은 시장에 수십 년 장기 투자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코스피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영원한 숙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한국 증시의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각을 포함한 총 주주 환원율은 약 29% 수준으로 미국의 90%대는 물론이고 대만이나 중국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에요.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만 쓰이는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법적으로 방치되어 있죠. 여기에 더해 멀쩡하게 돈 잘 버는 알짜 자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을 강행하고 기존 소액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은 철저한 속임수예요. 주주를 대우하지 않는 시장의 주식은 싼 게 아니라 그냥 투자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이 금융 시스템이 법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지지 않는 한 지수의 대세 상승은 불가능해요. 다섯 번째 원인은 내수 경제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어 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국민들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번 돈을 모조리 은행 이자를 갚거나 연끌해서 산 아파트 원리금을 갚는 데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갑이 얇아지니 밖에서 돈을 쓰지 못하고 소비가 처참하게 줄어들게 되죠. 물건이 안 팔리니 자영업자와 내수 기업들의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수출 대기업 몇 개를 제외한 코스피의 수많은 내수 기반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붕괴되어 외식 한번 하기 힘든 국가의 주식시장이 펀더멘탈을 유지하며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코스피의 금융, 건설 섹터를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사태예요. 현재 전 금융권이 부동산 개발에 물려있는 대출 규모가 13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방 건설사부터 시작된 끔찍한 부도 공포가 대형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막대한 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을 쌓느라 실적이 박살나고 있고, 이는 코스피 전체의 투심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리저리 폭탄 돌리기를 하며 막고는 있지만, 만약 굵직한 PF 사업장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급의 거대한 뱅크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가 외국인들의 지갑을 차갑게 닫아버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장 장기적이고 절대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악재, 바로 인구 구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수치는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소멸의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주식시장은 국가의 미래 성장 가치와 역동적인 노동 생산성을 먹고 자라는데, 공장에서 일할 청년은 사라지고 국가가 부양해야 할 노인만 급증하는 나라에 롱 포지션을 잡을 글로벌 자본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조차 국내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코스피 투자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해외 자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연기금조차 매도를 치고 떠나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물타기를 해봤자 이 거대한 하락 추세를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코스피가 무너지는 동안 원화를 들고 있는 우리는 당장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당장 해외로 자금을 넘기기 부담스럽다면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로 방어력을 구축 중인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대형 금융지주사 섹터로 피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월가 트레이더의 개량화된 목표 주가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혜택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대형 금융주들의 주주 환원율은 현행 30%대에서 미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KB금융의 목표 주가는 자산가치 재평가를 통해 현재 가격 대비 최소 40% 이상 상향된 주가 순자산 비율 0.8배 수준까지 리레이팅이 가능해요. 반대로 세제 혜택 법안 통과가 최종 결렬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나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주가 순자산 비율 0.45배 수준인 현재 가격 박스권 하단으로 급격히 회귀하며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방파제의 높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국회 뉴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셔야 해요. 국내 금융주로 잠시 소나기를 피했다면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결국 미국 주식시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붙는 22%의 무서운 양도소득세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이동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죠. 매년 손실 종목과 수익 종목을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챙기는 기술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세법상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한 푼도 붙지 않는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내가 오랜 기간 투자해서 수익이 크게 난 미국 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직접 증여하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주식을 물려받은 시점에 전후 2달 종가 평균액이 새로운 취득 가액으로 재설정됩니다. 즉, 내 계좌에서는 수익률 100%짜리라 팔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주식이었지만 배우자 계좌로 넘어가면서 수익률이 0%로 초기화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죠.
증여 후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동시에 부부가 각각 자신의 명의로 매년 250만 원씩 주식 차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합산 5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완벽하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자본을 대이동시킬 때 반드시 써먹어야 할 초강력 절세 시뮬레이션입니다. 세금 방어막까지 구축했다면 이제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패시브 인컴을 만들 차례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내 멘탈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다달이 꽂히는 달러 오피스 월급이에요. 매크로 위기 시 방어력이 가장 뛰어난 미국 20년 이상 장기 국채에 투자하면서 매월 배당을 주는 TLT ETF를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채권 방패로 깔아두세요. 그리고 주식 비중은 미국의 초우량 배당 성장 기업 100여 개를 모아둔 SCHD를 핵심으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높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연 10% 이상의 배당을 주는 JEPQ나 매월 임대료를 받아 배당으로 쏴주는 부동산 리츠 대장주 오티커를 섞어주시면 완벽합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 시장의 미련을 버리고 전 세계 1등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달러 현금 흐름에 올라타세요. 오늘 월가 트레이더의 시각으로 분석한 코스피 폭락의 진짜 이유와 자본 탈출 시나리오. 여러분의 투자 관점에 힌트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지금의 거시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고배당 금융주와 미국 배당 ETF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방어선을 구축하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냉철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묵직한 팩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